안녕하세요. 푸른하늘입니다. 강철부대 14회를 끝으로 참 아쉽게도 이제 종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이렇게 즐겨보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 강철부대 같은 또 이 밀리터리 관련된 프로들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 좀 기다려지면서 한 주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됐네요. 네, 근데 강철부대는 아예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강철부대에서의 미션은 최종적으로 끝나고, 끝났지만, 아마 시즌 1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즌 1, 최종적인 이제 우승팀이 가려진 후에, 이제 출연했던 부대끼리 모여서 이제 뭐 운동회 같은, 뭐 체육대 같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고를 보니까, 강철부대 시즌2도, 출연했던 예비역들끼리 후배들한테 뭐 보고품 보내주는 뭐 이렇게 뭐 그런 미션을 해갖고 운동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프로는 다음 주에도 진행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강철부대 2에서 부대끼리 대항했던 미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참 아쉬운 것 같은데 먼저 14회 UDT가 먼저 작전명 누리호에서 시작을 했는데 폭탄 3개를 제거하고 이제 본부에 연락해서 이제 추가 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 미션은 영상 분석실에 요인이 한 명 잡혔으니까 인질을 구출해서 탈출하는 그게 추가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부비 트랩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 때에도 부비 트랩이 있었고 또 두 번째 폭탄에도 부비 트랩이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 또 부비 트랩이 하나 나왔는데 잘 제거하고 그 영상 분석실에 있는 대항공들을 또 잘 처리하고 이제 이 인질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설명도 해주고 인질한테 인질을 구조하는 구조팀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인질을 안심시키고 데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질이 만약에 대항군이 쏜 물감총이라고 했잖아요. 그 총알에 맞으면 작전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동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UDT는 뭐 당연히 대테러 작전을 하는 부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아서 아마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건물 앞을 빠져나가서는 대항군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왔죠. 뒤쪽에서도 숨어있던 대항군들이 나오고 앞쪽에는 막 포진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탄창에 탄이 떨어져서 비비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조하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인지를 잘 구조해서 차량에 태우고 이제 잘 보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UDT 팀들도 잘 철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션은 큰 문제 없이 마쳤던 것 같고 UDT도 좀 위기가 있긴 했죠. 위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폭탄에 부비 트랩이 있는지 모르고 하는 바람에 부비 트랩에 걸려서 페널티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총알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발인가 두 발 맞은 것 같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도 이제 해안부터 진입을 하는데, 첫 번째도 UDT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아예 대항군이 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대항군이 이제 대원들이 오는 걸 알고 기다리고서 완전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부터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뭐 거의 파이컷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파이컷이라고 각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네, 그런 모션을 통해서 잘 대처를 하고 두 번째 또 부비 트랩도 통과를 하고 또 사다리 올라가고 또 폭탄 제거하고 근데 특전사는 초반부에 되게 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병기가 기능 고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최용재 마스터 그분도 얘기를 했지만 미션 하기 전에 총 병기를 다 점검하고 한 거라 그것도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작전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개인 소총은 개인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기능 고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하기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면서 진행하게 됐고 특전사도 UDT도 폭탄을 제거하다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특전사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마 좀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런 거 안 보고 폭탄에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잡아당기다 보니까 또 거기서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리고 팀장도 총알 한 발 맞아서 페널티를 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한 2가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특전사도 인질을 구출해서 또 정문으로 나가는데 또 대항군이 또 UDT처럼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근데 어찌됐든 빠르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특전사도 하여튼 어찌됐든 대테러 경험이 있는 대원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대한군들과의 교전도 그렇고, 또 거기 반가운 얼굴들 나왔죠. 시즌 1에 출연했던 특전사 예비역, 그 다음에 SSU 예비역, UDT 예비역들이 또 거기 그 대한군의 보스로서 출연해서 참 반갑기도 했고, 또 엄청 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전사도 잘 대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지를 차량에 태우고 철수하면서 미션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철부대 시즌 2의 모든 미션은 끝났습니다. 결승 미션들이 끝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승은, 저는 약간 UDT가 2연패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특전사가 우승하면서 최종적인 미션은 다 끝나게 됐습니다. UDT가 강력한 베네핏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페널티를 하나 무효할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있었는데, UDT가 총 5개의 페널티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를 무효해서 4개의 페널티만 있는 거고, 특전사가 그러니까 3개면 이기는 거고 5개면 지는 거였는데, 특전사는 딱 3개였습니다. 그 폭탄에서 하나, 그리고 총알 맞은 거 2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특전사가 우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다시 출연했던 예비역들이 모였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 좀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 특전사 분들도 이제 우승 소감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기도 하고,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군 시절 생각도 당연히 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미션 하면서 되게 마음고생도 있을 거고, 몸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우승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예비역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물론 군 복무를 했고, 또 군복무 중에서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들,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강철부대 시즌2를 보면서, 시즌1 때도 물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시즌2를 보면서, 길지 않은 군생활을 했지만, 군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때 훈련했던 모습들, 그리고 힘들었지만 참 열정 넘쳤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면서, 제 삶에서 좀 나태한 부분들은 좀 고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강철부대 시즌2가 끝나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출연했던 예비역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국군 장병들을 늘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에서 간혹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처우도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투병가에 있는 그 인원들의, 그러니까 보병들이겠죠? 보병들의 장비들이 사실 좀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 구형 방탄모를 쓴다거나, 이 방탄조끼가 다 지급이 안 됐거나, 병기도 보면은 아직 교체가 안 된 옛날 병기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아쉬운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력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나라적인 경제 여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도 사실 그래 좋은 장비를 줄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국방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개인 전투 장비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겁니다. 헬멧, 전투 방탄모, 그리고 병기, 방탄조끼, 그리고 고글, 장갑, 이 정도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우리 국구장병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 가지고 마음으로 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장병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은 아니지만 예비역이신 분들, 가끔은 군생활 하면서 있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추억들을 회상해 보면서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쉽네요. 이제는 강철부대 시즌2가 끝났고, 이제 그 예비역들이 펼치는 미션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예능으로서 좀 더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푸른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